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알레르기 천식까지 발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알러지 비염으로 고생을 하면서 해가 갈수록 알러지 비염으로 고생하는 그 기간이 길어지고 심해지고 또한 1년 내내까지 이제 알러지 비염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알러지 비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 천식까지 더 병이 깊어지게 되는 경우도 왕왕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알러지 비염 환자의 50% 정도가 알레르기 천식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알레르기 비염이 왜 알레르기 천식까지 가게 되는 것일까?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 강력한 원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많은데 알레르기 하면 비염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말할 수 있죠.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아토피성 피부염인데요. 아토피성 피부염이 잘 생기는 부위가 이 관절이 겹쳐지는 부분이 아토피성 피부염이 잘 나타나는 부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겹쳤다 폈다 하면서 마찰이 가장 잘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알레르기성 질환이 비염이 대표적인 이유가 사실은 특별히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점막, 알레르기 질환은 이 전신성 질환인데요. 코로 숨을 쉬는 행동이 계속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코로 숨을 쉬면서 비점막에 계속 자극을 주게 되면 이 자극으로 인해서 염증이 유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 입구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코 구멍 안쪽 또 귓구멍까지 목구멍까지 목 아래까지 이렇게 가려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알러지 비염 증상이죠.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의 염증 증상이 나타나는. 그러면 알러지성 결막염은 왜 꽃가루 날릴 때 눈 결막이 가렵게 되냐면 눈동자를 계속 깜빡깜빡 하면서 눈동자와 결막이 계속 마찰이 일어나면서 그 부분에 염증이 잘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러지 질환이 비염이 가장 코로 숨을 쉬면서 비점막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알러지 비염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되어 있고요. 결막염도 마찬가지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알러지성 천식, 처음엔 비염만 있었는데 알러지로 인해서 천식까지 생기는 경우도 동일한 그런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알러지 천식으로 이렇게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만 숨을 쉬면 기관지는 공기가 정화되고 온도가 조절되고 습도가 조절된 그런 공기가 목으로 지나갈 때는 이 기관지가 그렇게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러지 비염이 점점 심해져서 코가 막히게 되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살금살금 밤낮으로 입으로 조금 숨을 쉬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비점막이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극이 되면서 알러지 비염이 생기는 똑같은 원인으로 이렇게 숨을 쉬게 되면 이 기관지가 직접 들어가는 공기에 의해서 자극이 되면 염증이 잘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러지 천식으로까지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알러지 비염이 알러지 천식까지 가지 않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치료의 관점은 알러지 비염이 있든 없든 코로 숨 쉴 수 있게 24시간 코로 숨 쉴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거죠. 약으로 알러지 비염을 치료할 수도 있지만 이우정 메소드에서는 비강 점막을 사열하는 방법으로 비점막의 부기를 빼면서 비점막의 기능을 회복하면서 내과적으로는 알러지 유발 물질을 공급하지 않는 그런 현미채식을 권하면서 알러지 비염을 치료하게 됩니다. 알러지 비염이 심한 경우 이제 수술을 권하게 되기도 하는데 재채기 콧물 때문에 알러지 비염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가장 답답한 코막힘이 심할 때 그 비강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수술을 하지 않고 비강 점막을 사열하는 방법으로 비강을 넓혀주게 되면 코로 숨 쉴 수 있게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러지 비염이 알러지 천식으로 가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코로 숨쉬기 어렵게 되면 기관지가 자극이 돼서 알러지 천식까지 갈 수 있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치료가 24시간 코로 숨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알러지 비염 치료가 될 것입니다.